디스크 쿼터 관련 명령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FS 언더바 쿼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명령어는 에드 쿼터입니다. 에디트 쿼터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명령어입니다. 자, 설명 보시면 사용자나 그룹 쿼터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로 실행시키면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 VI 편집기를 가 실행된다는 겁니다. 이 리눅스가 이제 유닉스의 영향을 받고 유닉스의 이제 표준 편집기가 이제 VI 편집기다 보니까 몇몇 어떤 이제 명령어들이 실행하면 VI 편집기가 이렇게 실행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쿼터, 애드 쿼터랑 그다음에 이제 수두라고 보안 설정할 때 특정 사용자한테 루트 권한 일부를 루트가 쓰는 명령어의 권한 일부를 설정하는 수두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할 때 관련 설정을 할 때 이제 VI 편집기가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VI 편집기가 좀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쓰시겠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이제 VI 편집기로 저장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학습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에드쿼터도 기본적으로 VI 편집기가 실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단위가 이제 킬로바이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10메가로 전향했다 그러면 또 킬로바이트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천 단위로 계산한 형태는 아니고 옛날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천이라고 하더라도 약 1메가에 맞춰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에드코타를 쓰시려면 VF 편집기가 실행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옵션들은 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두면 U 옵션이 기본 옵션이에요. 그냥 에드코타 뭐 포세인 사용자다 그러면 에드코타 원래는 정석으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U 포세인 하셔야 되는데 별도로 이 U 옵션은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으셔도 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 쿼터에 대한 그 다음에 그룹부터는 이제 지정하셔야겠죠. G가 이제 그룹 쿼터를 지정할 때 쓰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T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리미트는 이제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리미트는 초과할 수가 있는데 아, 하드 리미트는 초과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계속 소프트 리미트, 예를 들어 뭐 소프트 리미트를 100메가, 하드 리미트를 110메가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100메가를 넘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초과하면 더 이상 이제 업로드가 되지 않거나 사용을 이제 파일을 더 이상 저장하지 못하게끔 하는 건데 그 중간에 이제 유예 기간, 소위 그레이스 피리어드라는데 뭐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이제 유예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유예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온 대로. 소프트 리미트를 초과한 또 적용되는 시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메가가 소프트 리미트고요. 내가 지금 105메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그걸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예 기간을 보통 기본값이 7일이거든요. 7일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7일 이내에 100메가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파일을 저장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날짜와 관련된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걸 설정 옵션이 T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P는 이제 특정 사용자에 대한 설정, 뭐 포세인 사용자를 소프트웨어 제한은 110메가, 소프트 제한은 100메가, 하드 제한은 110메가 했을 때 그 설정을 이제 복사해서 그대로 다른 사용자한테 적용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헬프 옵션은 뭐 예, 명령어 도움말 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커터를 이렇게 해보시면 보세요. 말씀대로 사실은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U 옵션이 빠져 있다. 기본 U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VIP 편집기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목들이 나타나는데 에듀커터는 약간 이제 올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P쿼터 같은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프로젝트 쿼터는 없는 걸 보시죠. 일단은 파일 시스템이 쿼터가 설정된 파티션이라는 거죠. 제가 뭐 div sda 3으로 나오고요. 이 블록스가 현재 사용 중인 용량이 단위는 킬로바이트죠. 약 108킬로바이트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소프트 0, 하드 0은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노드 20유는 생성한 파일 또는 디렉토리 개수가 22개라는 거고 역시 이 포세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0영도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블록은 용량 우리가 얘기하는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이노드는
현재 생성한 파일이나 디렉토리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소프트웨어 하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 뭐 책에 잘 나오기 때문에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T, 에드커터 그냥 이제 마이너스 T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똑같이 뭐 VI 편집기가 실행되면서 유예 기간,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나오는데 블록 그레이스 피리어드 7일이고요. 만약 기본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아이노드 그레이스 피리어드, 아이노드 유예 기간도 7일이라고 나올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요거를 이제 변경할 수 있어. 그래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실행하는 순간 뭐 VI 편집기가 실행되기 때문에 네,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에드 커터 마이너스 P 옵션. 네, 이것도 뭐 가끔 실무에서 쉽게 사용자의 커터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일단은 지정하는 대상은 유로제입니다. 유로제. 그래서, 아, 그 포세인에 대한 설정. 포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소프트웨어 제어는 100메가, 하드는 뭐 110메가라고 했을 때, 예, 그 설정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는 그런 옵션이 마이너스 P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전에는 뭐, 리눅스 마스터 관련 시험에서는 뭐 이런 옵션 뭐 물어본 뭐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많이 안 물어보는데, 왜냐면 이제 명령 자체가, 에드쿼터 자체를 이제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엑스페 커터나 셋 커터를 쓰다 보니까요. 그렇지만 이 복사하는 설정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 경향은 뭐 나오진 않았지만 뭐 언제라도 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옵션이다. 뭐 실무에서도 좀 유용한 옵션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P 커터. 네, 명령 이름만 보시면 아셨겠죠? 예, 리포트, 보고하다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파일 시스템에 설정된 커터 정보를 뭐 호세인 사용자가 얼마 설정되어 있냐, 그 다음에 초과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옵션은 네, 보시면 옵션은 사용법은 이제 뭐 RP 커터, 옵션, 디렉토리, 여기서 말하는 디렉토리명은 이제 파티션 나눠져 있는 홈이나 별도로 분할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홈한 홈투. 실제 실무에서는 뭐 홈한 홈투, 뭐 유저스, 완투스 이렇게 분할하는 해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디렉토리명을 이제 지정하시면 이제 그 영역에 대한 커터만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 많이 쓰는 것도 A가 있고요. 주 옵션 보시면 A는 모든 설정 다 보여줍니다. 모든 그 분할된 그 커터가 설정된 영역이다 그럼 다 보여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사용자 그룹 다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특별히 사용자만 보겠다. 그러면 U를 주시면 되는데 U는 기본 옵션입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홈에 설정된 거를 보고 싶다. 그러면 RP 쿼터 홈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별도로 마이너스 U는 주시지 않으셔도 이 옵션이 적용된다는 거고, 그룹은 주셔야 됩니다. 그룹은 이제 마이너스 치 이렇게 주셔야 RP 쿼터 마이너스 치에 주셔야 그룹 설정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RP 쿼터 홈트죠. 아마 저희도 지금 뭐 예제를 실습을 한다고 하면 저도 이제 홈트를 할 예정인데 지금처럼 이제 홈트를 하게 되면 네, 여기에 이제 이 옵션이 없지만 네, 이렇게 사용자만 여기 보면 유저스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사용자 단위로 쿼터 정보를 출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룹 쿼터 정보를 따로 보고 싶다 그러면 지하시면 되고 전부 보고 싶다. 그룹 쿼터든 뭐든 전부 보고 싶다 그러면 A 옵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령법 뭐 확인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사용법 자체는 뭐 어렵거나 뭐 특별한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쿼터. 이 쿼터도 뭐 자격증 시험에 잘 나오고 시험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 설정된 정보를 이제 확인할 때 씁니다. 개인, 자기 자신이든 뭐 다른 사용자든 뭐 보통 이제 뭐 자기가 개인 포세인 사용자 포세인이 쿼터라고 쳤을 때 내가 쿼터가 얼마 설정되어 있냐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루트 같은 경우에는 포세인이랑 뭐 다른 사용자들에 대한 쿼터 설정 상태를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뭐 사용법은 제가 그냥 쿼터 하나 정도만 이렇게 적어 정리해 놨습니다. 예, 뭐 옵션은 네 있죠. 옵션은 역시 U 옵션이 기본 옵션이에요. 이 U
기본 옵션. 그래서 그냥 쿼타만 하시면 네, 사용자에 대한 쿼타를 묻는가 보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G를 쓰시면 이제 그다음에 헬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직접 한번 보시죠. 자, 예제를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이미지를 잘 보시면 포세인입니다. 포세인이 그냥 쿼타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설정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디스코 쿼타 포 유저 포세인이라고 나오고요. 지금 이제 뭐 108KB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10메가, 10메가, 1000이 1메가로 말씀드렸죠. 만이기 때문에, 일반 소프트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소프트 리미트가 실제 쿼타 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쿼타라고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 리미트가 실제 쿼타라고 그냥 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제한은 이제 하드 리미트, 네, 110메가. 아니죠. 요게 지금 10메가, 네, 11메가로 제한한 겁니다. 요 10메가 많이 10메가입니다. 좀 간단하게 제가 설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 밑에가 10메가, 요거는 11메가로 설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파일스라고 되는 아이노드 영역은, 그러니까 원래는 뭐 이렇게 블록, 아이노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포세인이 확인했거든요. 보통 이제 쿼타라는 명령은 관리자도 사용을 하지만 일반 유저들이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쉬운 표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노드 대신에 그냥 파일스다. 일단 뭐 이건 제한이 걸려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세인이 뭐 자기 설정을 확인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루트 같은 경우에는 쿼터 준 하시면 준 계정에 대해서 이제 이런 동일한 설정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쿼타. 세쿼타는, 네, 뭐, 그 이전 영상에서 예전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에드쿼타로 한다라는 거죠. 에드쿼타. 이제 에드쿼타가 이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일단은 예, VIP 편집기를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줄도 맞춰야 되고, 단위도 좀 직관적이지 않고, 이 뭐, 천 입력하는데 이게 뭐 1메가인지 1기가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VI 편집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설정하는 단위도 명확히 표현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명령어가, 세커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온 대로 VI 편집기를 못 쓰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명령에 쓸 수 있고, 이미 뭐 이 명령어는 XFS 커터를 좀 한번 그 이전 영상에서 가장 먼저 보셨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XFS 언더바 쿼타가 세쿼타를 이제 뭐 모토로 기반으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탄생한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세쿼타가 먼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는 직접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정하는 방법은 뭐 세쿼타 하시고 옵션이 있고 사용자명을 먼저 찍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XFL 코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 한 다음에 큰 따옴표 하고 설정하고 그 큰 따옴표 안에 이제 큰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 하든 그 안에 사용자명을 넣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옵션 뭐 마이너스 U를 주셔야겠죠. 사용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하고 사용자 먼저 찍고 그다음에 요 순서대로 그냥 쭉 적으시고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 뭐 디렉토리 뭐 이렇게 찍어주신 형태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레이스 타임도 옵션을 거의 똑같습니다. 에드쿼터랑 이제 요거는 이제 T 그레이스 타임 대신에 이제 좀 더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초 단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설정 자체가 어, 그 에드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날짜 단위입니다. 뭐 one day, two day, 뭐 이틀, 하루 이런 식인데 좀 더 이제 세밀한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예를 한번 또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쿼타 마이너스 유의 유로제 사용자에 대한 설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천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기본적으로 이제 천이 네, 1메가입니다. 1메가. 그래서 서포트는 10, 용량 제한이죠. 디스크 용량 제한. 10, 하드는 11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00했다라는 거죠. 00. 예,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홈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예, 그리스타임 유효하는 그리스타임은 이제 두 가지를 따로따로 나누실 수가 있어요. 먼저 지정하는 게 블록이 디스크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게 예, 아이노드가 예, 파일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8만 조 400초가 이제 하루 초단위이기 때문에 네, 8만 조 400 하면 24시간이고요. 아이노드는 8시간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직접 한번 네, 사용자 쿼터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용자 쿼터를 하시려면 자, 한번 이제 버처 박스를 제가 호출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부팅이 된 상태거든요. 자, 쿼터를 하시려면 일단은 네, 파티션이 좀 분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뭐 한번 보시죠. 파티션 분할된 상태를 가장 쉽게 용량까지 포함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F디스크입니다. F디스크 하시고요. 이제 마이너스 L 옵션 이렇게 주시면 네, 이렇게 네, 네, 너무 키우니까 또, 이게 또 저절로 보이네. 자, 본인의 이제 이 파티션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저것도 여기 저 SDA 있고 아마 가상 보시면 똑같을 겁니다. 100GB로 할당이 되어 있고 자, 파티션 두 개가 할당이 되어 있는데 자, 리눅스하고 스왑. 요게 이제 슬래시라고 보시면 되고 스왑. 그다음에 네, 전체 100GB 중에 이제 14.5가 쓰고 있고 3.7이 있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지금 20GB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슬래시 할 수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버전에서는 슬래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파티션을 새로 추가를 하고요. 그 생성된 파티션 그 뒷부분 그 생성된 파티션에 사용자들을 추가하고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뭐 기존 사용자를 뭐 옮겨셔도 되겠죠. 일단 뭐 제 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사용자들을 보면 뭐 몇 개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자 테일 etc 밑에 패스워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설치이기 때문에 네, 포세인 사용자 그럼 설치할 때 만든 포세인 사용자 하나 있고요. 따라서 이제 ls 홈 하시면 이제 여기 홈에 포세인이 한 명 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포세인은 사실적으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쿼터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 홈 파티션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옮겨서 하는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그 별도로 생성된 파티션에 이제 포스인 사용자를 옮기거나 하는 형태로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새로 파티션을 나눠서 뭐 공간도 나눠 있고 파티션을 이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뭐 뒷부분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를 아예 홈으로 마운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되면 너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디스크에 남아있는 공간을 홈투로 하고 사용자를 홈투 쪽으로 좀 몇 명을 만들어서 그 사용자들한테 이제 쿼터를 거는 형태대로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자, 일단 F디스크 마이너스 L에 보시면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제 100기가인 상태고요. 뭐 이거 두 개 합해봤자 야, 지금 80GB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20GB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시죠. 뭐 원래는 이제 다 쓰려고 했는데, 기왕 한 김에 이제 이 교재 앞부분에 또 수압이 있거든요. 또 수압도 최근에, 1, 2급 시험에 또 실습으로 좀 나오는 거 있어서, 거기서 또 이게 추가적으로 파티에 대해 좀 설명할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전체 남아있는 공간에 약 15기가 정도를요. 뭐 다 설정하는 것도 제가 파트 남은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15기가를 할당을 해서 자 이거를 이제 홈투로 생성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2 이 홈투로 하면 좀 좋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또 추가적으로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홈투로 하고 이제 그럼 대략적으로 또 5기가 정도 남지 않습니까? 5기가는 네, 수압 파티션 생성, 뭐 수학 파일 생성, 수학과 관련된 것들 한번 찍을 때 요거를 이제 지우지 않고 복제한 거 쓰지 않고
예, 그대로 두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홈툴하고 사용자를 여기 이쪽으로 추가를 해서 그 사용자들을 예, 쿼타를 설정을 하는 형태되고 한번 실습을 해보시는 일단 뭐 사용자 쿼타를 영상이긴 하지만 뭐 파티션에 대한 정보, 또 사용자 추가할 때 이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부터 같이 설명을 또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자, 실습은요. 일단은 이제 F디스크 하시고요. 자, DV에 일단 파션부 SDA죠. SDA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 나오고 잘 모르면 M4 help라는 거죠. 뭐, 이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F디스크는 이제 별도로 전체적인 명령을 씁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M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M 누르면 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나오는데 뭐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의 이제 F디스크는 굉장히 친절해졌습니다. 좀 주요 부분들만 따로 이제 항목별로 분류를 해야 하는데 일단은 뭐 저장하고 나갈 때는 두 개만 알면 된다는 거죠. 더블이 라이트 앤 테이블 디스크 엑시정은 저장하고 종료고 Q는 예, 위드아웃 세이브 인 체인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장하지 않고 끝낸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라벨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라벨은 일단 뭐 크게 저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제너릭 뭐 일단은 도스부터 MBR 프레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크게 거의 일단 뭐 기초적인 부분에는 일단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고요. 제너릭 부분에서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딜리트 온 파티션 예, D 씁니다. D 요거 D 주육제 쓰시는 거고요. 일단 F도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리스트 프리 언 파티션 스페이스죠. 사용하지 않는 분할되지 않는 공간 중에 이제 그 구해달라는 거고 L은 이제 알려진 파티션 타입 확인하는 거고 일단은 예, N 아셔야 돼. N. 에도 뉴 파티션. 지금 저희가 해야 될 행위가 N입니다. 파티션을 추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 P는 이제 프린트 더 파티션 테이블이죠. 지금 설정된 내용들. F디스크 -L 했던 명령어를 한 번 더 보는 형태라고 보셔도 되고요. P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T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T는 뭐 이번 영상에서는 필요 없지만 레이드 LVM 할 때는 네, 파티션 타입을 변경해야 됩니다. LVM 타입, 레이드 타입 그거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뭐 그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뭐 일단 제너릭 영역에서 DNPT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더블이나 Q 정도 한 6개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보시죠. 일단 P 한번 눌러보세요. P. 잘 보겠습니다. P 이렇게 누르시면 F디스크 -L 쓸 때 결과 똑같이 보이죠? 프린터 파티션 테이블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를 하시려면 이제 N 하셔야 되는데 N 해보겠습니다. N 엔터를 치시면 자, 프라이머리냐 익스텐드냐라고 물어봅니다. 일단은 프라이머리 파티션은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법적으로 주파티, 프라임 파티 우리는 말로 해석하면 주 파티션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법적으로 장을 4개까지밖에 못 만든다라고 보시면 여기 프라임 파티 보시면 투 프라이머리 파티션이고요. 0 익스텐드라고 나오고 투 프리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저희가 1번, 2번 할당되어 있는데 지금 주 파티션, 프라이머리 파티션 2개 할당된 상태고 익스텐드는 일단 없다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예, 2개를 지금 프라이머리 파티션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뭐 교재 앞부분에 이제 파티션에 설명 나오는데 익스텐드 파티션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네, 4개 이상의 영역을 쓰겠다 그러면 익스텐드를 무조건 쓰셔야 돼요. 뭐 자세한 설명은 실습은 제가 뭐 어차피 LVM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익스텐드를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LVM 레이드 영상에서 뭐 추가로 확인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익스텐드를 쓰겠다 그러면 프라이머리 파티션 한 4개에서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지금 3번을 선언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방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4번을 할당하시는 게 아니고요. 익스텐드로 일단 나머지 공간을 다 잡아 두시는 거. 그러니까 익스텐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방이 5개 필요한데 법적으로는 방이 4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방 하나를 2개처럼 쓴다. 또는 방 하나를 3개처럼 쓴다. 뭐 이런 식의 선언이 익스텐드라고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지금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익스텐드는 선언하진 않지만 뭐 5개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선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익스텐드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LVM 레이드 할 때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뭐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홈2만 지금 쓸 거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파티션 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실렉트 선택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 디폴트 P입니다. 그래서 P라고 굳이 누르시지 않아도 엔터를 치는 순간 네 프라이머리 파티션으로 여기 보면 디폴트 리스폰스 P라고 되어 있죠. P로 응답이 했다라는 거고 자 고르라는 거죠. 3번, 4번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디폴트는 3번이었죠. 일단 뭐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순서대로 본인도 관리하기 편하고 역시 뭐 이것도 3이라고 입력하실 필요 없이 예, 디폴트 3이라고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엔터를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섹터라고 되어 있죠. 일단 F디스크는 좀 아셔야 될 게, 뭐 용량 단위 이런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그, 섹터 수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100기가란 하드디스크는요. 여기 이 F디스크에서는 2097, 만, 10만, 100만, 천만, 약 2억 개 정도의 섹터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2097, 152, 000 섹터로 나눠서 쓴다라고 보고 저희는 바이트 단위를 쓰는데 이게 단위가 좀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미국은 달러를 쓰고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것처럼 뭐 환율 그러니까 아니 그 통화 단위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뭐 바이트 그래서 뭐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 뭐 이렇게 쓰는데 이쪽 F디스크는 섹터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단위, 이런 용량으로 계산하는데 F디스크가 바라보는 거, 섹터 수를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뭐 크게 뭐 고려 안 하셔도 될 게 뭐냐면 어차피 지금 네 앞부분 내부적으로 비어 있고요. 2048부터 섹터 수 기준으로 1562, 500, 111까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62, 500, 124부터 1640, 611, 483까지 전체 이거 중에 여기까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쓰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파티션 3번을 쓸 거지 않느냐. 거기에 첫 번째 섹터를 좀 선택해 달라라는 건데 되게 친절한 게 쓸 수 있는 그 범위를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작점도 역시 알려줘요. 그래서 사실 퍼스트 이 섹터는 뭐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쓸 수 있는 범위가 나오고 물론 이제 중간에 삭제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간에 삭제를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5, 6, 7, 8 이렇게 쭉 할당을 했는데 뭐 로지컬 패티션을 해. 뭐 이건 뭐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해요. 1, 2, 3, 4 할당이 있는데 2번을 지워버렸다. 그러면 중간 부분이 이렇게 뜨거든요. 중간 영역들.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아, 한 번도 파티션을 생성 삭제를 한 게 없다 그러면 퍼스트 섹터는 네, 그냥 엔터를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엔터를 치신 다음에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라스트 섹터 수를 입력하든지 플러스 섹터 하든지 아니 플러스 사이즈 하는데 섹터 수를 기재하는 거는 네,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왜냐면 이게 단위도 되게 넓지 않습니까? 이게 1번 설정 때 그러니까 1640, 611, 184라고 선택한다 해서 뭐 내가 투 섹터를 쓰겠다, 뭐 세 섹터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게 일반인들한테 쉽지는 않거든요. 섹터 수를 기입하는 것도 단위도 크고 플러스 섹터 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는 어쨌든 용량 단위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플러스 사이즈를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5기가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네, 15 기가바이트 이렇게 해주시면 근데 이건 또 자동으로 뭐 15G라고 하시면 돼요. 이건 뭐 자동으로 네, 기가바이트 라인으로 하나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15G 대성자 구분하지 않지만 대문자로 이렇게 적어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엔터를 치시면 알아서 고 15기가바이트로 되어 있고 기본 링스 파티션이라고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P 한번 눌러보시면 이게 알아서 시작점이 여기고 지금 3번 보이시죠? 세 번째 파티션 시작점이 여기고 그 다음에 섹터 수를 봤을 때 전체는 여기 2097 15, 2영까지 쓰였는데 15기가까지는 어디냐면 195, 184, 63까지다. 섹터 수로 따지면 3145, 7280개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냥 G라고 하셔도 내부적으로는 자동 요게 여기서는 이제 그냥 기가바이트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인 건 이제 기비바이트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뭐 정상적으로 이제 할당이 된 거고 잘못 나왔다 그러면 D 누르시고 3번 누르시고 삭제를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한번 삭제 한번 해볼까요? D 누르고요. 자, 그럼 3번 누르시면 되겠죠.
자, P 누르면 삭제했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N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파츠를 했기 때문에 디폴트 P 엔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그냥 엔터 눌러서 3번 선택을 하시고요. 자, 호스트 섹터는 예, 그냥 엔터입니다. 그 다음에 15기가를 할당했다 그러면 플러스 15G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확인 P 하시면 15기가가 이렇게 할당된 사이즈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하고 빠져나와야 되겠죠? 예, 저장하고 빠져나왔다. 그러면 M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전부 물론 알고 있지만 M 누르면 자, Write Table to Disk Exit가 더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W라고 누르시면 새로 파티션이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버전에 따라 다른데 예전에는 이걸 재부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게 된 것처럼 해서 이제 막 쓰시거나 이제 포맷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옛날에는 어, 그 작업을 해도 그 파티션이 이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초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F디스크 마이너스 L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3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니까 이제 뭐 이제 포맷하고 사용자를 그쪽 파티션 안쪽 생성하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예전에는 이 파티션을 변경하면 재부팅을 해야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FD급 명령 상태에서 분할된 거로 보이지만 커널한테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재부팅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뭐 낮은 버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6 버전 이하인 경우는 여전히 재부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파트 프로브라는 명령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커널이 새롭게 이제 분할된 파티션을 인식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프로시미티 파티션스가 있습니다. 캣 하시고요. 이 프로시미티 이렇게 파티션스 해보시면 파티 이렇게 찬스 해보시면 이 분할된 파티션 정보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로켓스 8 버전 같은 경우에는 F디스크를 하면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재부팅 하지 않으셔도 바로 가능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6 버전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F디스크 마이너스 L 했을 때는 반드시 3번, 그러니까 틀림없이 3번이 보이는데 여기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보통 이제 재부팅을 하면 되고 아니면 명령어 중에 카트 프로브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치시면 이제 반영이 돼서 안 보이던 것이 다시 캣해 보면 이 부분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어요. 물론 이제 파트 프로브가 안 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재부팅을 하셔야 됩니다. 재부팅을 해야 추가로 지금 할당된 파티션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자, 그렇지만 파리에서는 뭐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냥 파티션만 지금처럼 나눠주시고 저장하고 나오셔도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이전 버전에서는 신경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일단 영상 한번 끊고요. 다시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